지금 문영배 재판소장 당장 어떻게든 그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어차피 저도 추정입니다. 5대3은 아니고 5대0쯤은 아닐까. 네. 3명은 아직 입장을 저도 그렇게 밝히지 봅니다. 않아서 예. 5대0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3명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평결하자. 국민들의 불안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여당도 지금 빨리 평결하라고 하지 않느냐. 선고하라고 하지 않느냐. 지적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거세게 압박을 좀 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 있게끔. 그러면은 쥐들이 나는 기각, 나는 각하 이럴 수 있을까요? 법관의 양심으로 그 앞으로 자기 이름이 영원히 남을 텐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죽을 권력을 위해서 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니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나경원, 윤상현이 빨리 선고해라라고 지금 했죠. 네. 그들 나름대로 이제 나름 알리바이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4월 11일까지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분명히 유의미한 행태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4월 10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뭐 여러 이제 추측들이 있죠. 뭐 박근혜 당시에도 이정미 그 재판장이 이제 3일 퇴임 3일 앞둬놓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지 않겠냐 뭐 여러 이제 설들도 있죠. 그 4월 12일에 테니스 예약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영배 소장이? 맞아요. 실제. 그 양반이. 물론 옛날에 한 거라고는 하지만. 네. 네. 아니 그러나 뭐 그 양반이 취소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네. 그 판단도 하지 않고 테니스 코트로 나간다. 그거는 좀 그분의 살아온 인생과 많이 배치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서. 이 갈등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위협 협박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닌데 버젓이 테니스 같으면 다중이 모이는 다중이 집합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나타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11일까지는 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이제 일단 오늘도 10시부터 이제 평의를 하고 네. 하는 부분들. 평의가 일찍 끝난다고 하던데요. 그런 시간 이내로 평의를 일찍 끝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건 법률적 프로세스나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 뭐 제가 율사는 아니지만 법화 저는 뭐 경제법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법률적인 프로세스로 본다고 하면 많이 이제 압축돼 있다라는 걸로 보셔도 그 부분은 무방할 거고요. 그럼 5대3 얘기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왜 SBS에서 5대3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가? 지금 이제 그 카르텔이 큰 축이 한 4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 김 절박하죠. 윤, 김은 이미 알죠. 사형 아닌 무기징역. 그렇죠.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권을 출마하고자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마 김건희는 남편이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당하든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형 무기징역이면 다음 순서가 나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그룹 오한, 홍 기존에 이제 이미 움직이다가 좀 움찔한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김 그리고 원 지금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냈죠. 거기에 이제 당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쌍권, 권권. 그들의 주관심도 역시나 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레거시 미디어 기득권 보수 언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금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범주의 카테고리 내에 이제 묶여 있는 카르텔인 거죠. 어떤 카르텔의 큰 이제 바운더리인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들이 왜 5대3 얘기가 나왔을까? 저는 그게 SBS 기자가 한 거지만 그 기자의 뭐 성향 누구랑 친하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친검 기자죠. 친검 기자로 같이 등산 가서 찍은 사진도 오픈돼 있고 쭉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목적하는 거 딱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을 다오. 시간을 주고 협상을 하자. 협상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개헌 등등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중립지대, 해색지대처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개헌.
저도 개헌에 대해서 개헌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해야 돼요. 당장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헌법 바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의 헌법이 육공화국이죠. 총 9차례 개헌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공화국 기준으로 보면 부칙 개정을 뺀 나머지로 보면 공화국 기준으로 6번째 육공화국이고 이게 87 체제 소위 말해서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한 헌법인데 그 뒤에 이제 한 40여 년이 오면서 이 시대상을 담지도 못하고 요번 같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담지 못하는 아주 모순이 이제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개헌 자체는 맞습니다. 뭐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순서 매사 이제 일이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내란 우두머리 척결 그게 우선이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로 들어간다는 건 뒤죽박죽 짬뽕으로 그들을 마치 중간에 용서하고 간다는 뜻인데 네네네. 용서는 이겨놓고 하는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중간에 하는 건 야합이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건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텝 우리가 꼬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거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끌겠다. 니들 협조 안 하면 끈다. 요까지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그렇죠. 시간을 끌 테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숨 쉴 틈 좀 주고 같이 살자. 네. 이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요거에 넘어가면 네. 우리가 진영 전체가 당한다. 지금 눈 뜨고 코를 여러 번 베었어요. 저희가. 네, 그렇죠. 주기현 판사건 한 번 베었죠. 예. 그다음에 검사 대검에서 또 하지 않으면서 석방대에서 또 한 번 베었죠. 그다음에 김성훈 등등 또 풀어주면서 한 번 베었죠. 제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토요일 날이요. 네. 점심에 예. 용산구청 밑에 보면 유명한 땡땡 교자. 예. 굉장히 줄 서는 집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 용산구청 바로 밑에 음식점. 그렇죠. 예. 대통령실에서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그 땡땡 교자에서 그 줄 많이 쓰는 집이에요. 네. 활개를 치고 점심을 먹었어요. 네. 경호처 멤버들. 지난 토요일. 엊그제 토요일. 예. 네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풀려났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자체를. 윤석열이가요? 아니요. 김성훈 찾아. 김성훈. 아이고 세상 좋네. 네. 근데 아주 여유 있게 예. 엄청나게 장사 잘 되는 집이거든요. 그럼요. 예. 자, 하여간 지금 국민은 혼돈에 빠져 많은 국민들은 맛있는 만두를 먹었겠지만 그렇죠.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에서 정말 가게 문을 닫고 또 가게가 망하기도 해서 나오기도 하고 네. 정말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황당을 넘어서 당황 수준으로 가서 피 끓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버젓이 그 카르텔들은 버젓이 그렇게 활개를 친다 이런 거고 같이 살자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 같이 살자에 또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판기도 아니고 예, 법원을 자판기로 아는 거죠. 자기들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대로 딱딱 나오기를 바라는 파기 자판기를 그러니까 이런 바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범람하는 거 보면은 걔네들이 지금 답이 없구나. 예, 답이 없어요. 전략이 바닥났구나.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여기서 속타하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네, 분명한 건 저희는 이 전제는 자명합니다. 다선 의원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선수도 높아서 정치를 더 잘하시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눈 뜨고 코를 여러 번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베일 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 진정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국민 저항권이죠. 존 로크가 얘기하는 그 저항권은 진정한 의미는 이런 때 하는 거죠. 전광훈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게 저항권이 아니고요. 네.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이런 거. 지금이 바로 그 상황과 거의 똑같아져 버렸잖아요. 좀 있으면 4.19 날짜도 돌아오네요. 예. 이런 때 쓰는 게 진정한 국민 저항권이죠. 그러면 플랜 B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요. 예. 선의를 기대하고 있다가 하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브하게 당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윤석열 석방은요.
그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걸 예견도 못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도 뼈 아프게 성찰하는 부분이긴 분명히 한데. 제가 단순 희망회로가 아니라 헌재가 선고한다는 거 확신을 하고요. 8대 빵도 확신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렇게만 선의만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당하는 것 왜 당하느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을 무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쏴 죽이라고 이런 때 쓰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죽여라. 야당 대표를 죽여라. 생물학적으로 네. 죽여라. 이런 놈들이에요. 네,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네. 소리를 거침없이 예. 하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단순 누구 주장이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몸부림이 저희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선한 마음보다 강도가 약할까요? 결코 약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도 한다. 예. 지금 그러면 이 카르텔이 왜 지금 이제 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헷갈렸는지. 3월 26일 날 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난리가 나고 보수 정상적이라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 그들이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르던 사법 카르텔이 안 통하는 걸 봤거든요. 네. 무죄가 나오는 걸 봤죠.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저히 1심에서 1년 징역이 어떻게 2심에서 무죄가 되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대로 반사시켜 돌려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는 걸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니네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대로 그건 반사를 시켜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요거 한번 따져보세요. 네. 윤김이 플랜 B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시간 끌어오는데 5대 3이 다 맞다 전제를 하고요. 네. 이 5대 3을 모든 걸 기획하고 명령을 내린 정점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윤석열이겠죠. 예, 윤과 김이 있는 거죠. 예. 정확히는 뭐 김건희를 뺐네요. 예, 뭐 김건희가 엊그제 당연히 들어갔어야 26일 날 뭐 큰 고성 소리가 들렸다 뭐 여러 설들이 있지만 고성이 들렸다면 한 가지죠. 싸웠다가 아니죠. 돼지게 맞아. 혼났다. 뭐 이런 거죠.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일이었어요. 네. 무죄가 나니까 막 그냥 큰 소리로 뭐 했어 이러면서 막 그냥 뭐 그런 설이 있지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우스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정점에서 이제 플랜 B를 내는 게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의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는데요. 네. 이제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해관계가 다 일치할 때 헌재 재판관이 5대 3이란 전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피니시 라인까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재명이 유죄가 나와가지고 뭐 아직 2심에 불과하니까 뭐 계속 대선 가도를 달리더라도 막 그 민주당 내부 또 국민의힘에서는 부도덕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총공세를 펼치면은 이제 엄청나게 화살을 맞겠죠. 네, 그때는 이해관계가 다 일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좋아 네. 해도 되는데 이재명 죽인 다음에 결정해줘.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재명을 보내면서 윤석열을 묶어서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이 무죄야. 네. 이거 완전히 그냥 계산 셈법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네. 설정돼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로 베이스에서 설정을 하는데 네. 이제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분화돼 가냐면요. 권영세, 권성동 지금 이제 쌍권이 당에 어쨌든 당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윤김도 다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도 함부로 못하는 게 어쨌든 국회 권력이죠. 의회 네. 권력이 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자기들도. 예. 뭐 어쨌든 어느 정도 기대서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그들이 뭐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200석 넘게 표결하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쌍권의 속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들 선거도 치러야 되고요. 당권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이제 와서 윤김과 같이 선다고 해서 당권이 자기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아마 우리 민주시민들은 정말 황당함과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윤석열 석방이었는데 국민의힘도 적지 않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야이씨 이제 차기 대선 주자가 뜰만한데 이 와중에 윤석열이 돌아와? 네. 간판이 그 차기 대선 주자 대 이재명이었는데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무죄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네. 대표가 이제 항소심 무죄가 되면서 이들이
대선은 정말로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를 알았어요. 그러면 네. 뭐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당권이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분도 이 방송을 보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두 분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의 상당수를 제가 알고 지내죠. 쌍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멤버부터 그래도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거를 분명히 그들이 이 대권의 시계가 맞춰지지 않아요. 대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 뒤에 어떻게 한다. 이제 와서 윤, 김에 맞춘다 한들 본인들이 당권의 주도 세력으로 갈 수 없다. 또 이제 와서 맞추면 도매금에 다 죽는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당 부분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 김은 이제 윤상현, 나경원 등등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대권으로 보면 왜 최근에 기류가 또 바뀐 게 있었냐면요. 최근에 요 명태균 씨 건이 요 며칠 사이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쪽이 워낙 헌재에 다 몰려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기류가 변화가 잠시 있었어요. 뭡니까? 김문수를 후계로 찜했다는 걸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게 1월 3일 날 체포 실패하고 예. 중간에 이제 원로들 불러서 수도 없이 구명할 때 이제 원로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원로들한테 또 어떻게 구워 삶았냐면은 당신을 내가 돌아오면 총리시키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 삶은 네. 거예요. 근데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거야. 야, 이렇게 낚였네. 그래서 이제 총리 제안 부분 그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재명은 끌어안고 죽는다. 죽더라도 내가 끌어안고 죽는다. 그럴 리 없지만 내가 죽는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는 김문수로 한다. 등등등의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기류가 바뀐 거예요. 일단 석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살으려면 당선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는 사람하고 배팅을 해야 그렇죠. 살잖아요. 예. 근데 마침 가까이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었네요. 원래 서울시장 공관은 저쪽에 있었어요. 성북동 쪽에. 그러다가 가까이 온 오세훈. 굉장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 공관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니까 100%입니다. 한남동 공관에 가서 주로 식사를 하잖아요. 대통령 공관에 가서. 네. 오세훈 시장 공관에 두 부부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3 내란 전에. 하고 김건희가. 네, 12.3 내란 전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우호 협력 뭐 간보고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명태균 거 이렇게 할 때 검찰에서 친한계와 친김계가 김건희계가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김이 5를 후계로 해볼까?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 사면복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라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헌재 이게 늦어지면서 온통 관심은 이쪽에 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오늘 메시지를 낸 사람이 원희룡 안동에서 뭐 경북에서 뭐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페북에 또 뭐 메시지 냈고 김문수 씨도 또 냈죠. 네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쪽으로 설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젠 당선 가능성 이게 없으면 다 꽝이다. 네. 누구를 세워도 다 마찬가지다. 네. 이제 이해관계가 다 갈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해관계인 오한, 윤, 김 그룹도 이제 갈리는 거예요. 네 번째 조중동 왔다 갔다 했죠. 심지어 폐간을 당하느니 마느니 그렇죠. 시키느니 마느니. 그 유일하게 의리지킨 게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를 폐간시킨다 그러면 도대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중앙일보도 JTBC 논조와 중앙일보 다르죠. 동아는 채널A는 완전히 극우처럼 황당한 보도를 하기도 하고 동아는 또 완전히 뭐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일치되는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시간을 좀 다오. 타협해서 우리도 같이 살자. 그래서 5대3이 저는 요 부분은 나왔다고 보는데 5대3 배경이. 그런데 플랜 B를 이제는 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진 네 그룹을 다 만족시켜야 이게 진짜 타겟 지점이 명확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흐릿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5대3 맞다 쳤잖아요. 이 세 사람은요. 보세요. 대법원은요 완벽히 법익 형량만 하는 곳이에요. 법의 이익이 어디에 더 있냐. 법 조문에 충실한 곳이에요. 그렇죠. 헌재는 정무적 사법 재판 기관이죠. 네네. 이익 형량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저들도 우리가 많이 뭐 더 숫자가 많이 어떻게 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헌재가 굴복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익 형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익 형량의 이 카르텔의 법적 카르텔 이익 형량의 가장 정점은 뭐겠어요?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그렇죠, 이익. 나의 이익이지. 개인의 이익. 예. 나의 이익의 정점에는 예를 뭐 들어서 재량권을 줬다면 나를 먼저 따지게 되겠지. 그렇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러면 예. 5대3이 맞다는 전제에 나의 이익의 정점은 헌법재판소장을 개런티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을 개런티를 하든 대법원장을 개런티를 하든 뭐가 각각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갈래가 다 이제 광의의 카르텔은 맞지만 카테고리 내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달라졌어요. 네. 목표 지점이 흐릿해요. 나의 이익을 개런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8대 빵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래서 5대3 5대3 하는데 예. 개별로는 분명히 절차적인 걸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늦어진 건 틀림없고요. 네. 그렇지만 결론 난다. 안 날 수 없다. 왜? 본인의 이익을 개런티할 확실한 주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설사 기각이 돼서 살아 돌아가도 그러면 5대3에 3명이 다 헌법재판소장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개런티 또 해줘. 10명한테 총리 제안하듯이 다 합니까? 요거 어떨까요? 요거요. 저 최은순이하고 김관희가 이게 많다고 하니까 돈으로 어떻게 좀 네. 하는 방법? 뭐 열린 공감에서 몇 조 얘기하는 것도 5조. 보긴 봤는데 5조.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 하나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유력하게 들려오는 소식에는 재판관들을 접촉을 계속 시도를 하겠죠. 하고 있다라고 해요. 틀림없이 하겠죠. 예, 뭐 그게 직간접의 접촉이 있겠죠. 뭐 통화든 뭐 인편 휴민트에 의해서 하든. 그저 뭐 동기라든지 네네. 평소 친했던 사람 통해서도 뭐도 친인척 네. 통해서도 이런저런 이미 압박이 만났다는 들어가죠. 설도 있지만 그거는 뭐 확인 불가한 설이니까. 이게 김관희 윤석열이가 만났다. 예. 재판관을. 네. 그저처럼 그거는 뭐 확인 불가한 심각한 문제인데. 설이니까 예. 그는 뭐 의미가 적을 것 같고요. 네. 뭐 분명히 이제 굉장한 접촉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모든 사람에게 그 3명에게 다 뭐를 개런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예. 자리를 이분들도 뭐 한마디로 우리 교수님 말씀은 그 주체들을 만족시킬 카드가 없다. 없습니다. 그 지금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 달라져서 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남동 저들은 지금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다. 네, 그 출발점은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였다. 그게 어느 정도 혼돈인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일제히 극우를 포함한 보수 진영의 율사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뭐를 주장했습니까? 조선일보조차도 조선일보에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죠. 채널들이. 예. 프로그램이. 거기에서도 뭐라고 주장했어요? 다 일제히 파기 이재명은? 자판을 주문을 하면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3, 4일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부터 쑥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기들도 지금 일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자기들도 좌표점 설정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두가 혼란이다. 그 법논리의 박다라고 해서 예. 가끔 우리 목사님도 인용하는 서정욱 서정욱 변호사도 처음에 파기자판을 맨 처음 주장했거든요. 예.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난 20년간 통계를 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20년간 통계를 뽑아보니까 유리한 걸 불리하게 형을 바꾸면서 파기자판 전원합의체 회부 뭐 이런 게 단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르죠. 최초 케이스를 윤석열 내란으로 말이 석방에도 적용한 사람들이니까 네. 우리가 끝까지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만큼 이들도 일대 혼란 속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용환 교수님과 모처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